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 심리학자의 좀 개인적인 경험담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대학원부터 시작해서 병원, 연구원, 그리고 이제 기업 지원까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진로 고민, 또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 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막 흩어져 있어서 방향 잡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맞아요. 혹시 당신도 과거 경험들이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요. 겉보기에는 이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경험들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라는 어떤 중심축을 발견해 나가는지. 아, 중심축이요? 네. 그리고 또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로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지. 그리고 또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심리학자가 직접 겪은 자기 성찰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당신의 경험 속에서도 좀 숨겨진 의미를 찾고 또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그 저자가 막막함 속에서 던졌다는 질문이 있잖아요. 아, 네네. 내가 왜 기업에 가야 할까? 그리고 기업은 왜 나를 뽑아야 할까?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마감 직전에 던진 이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 그 흩어져 있던 경험들을 뭔가 꿰는 실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스펙을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과 또 상대방,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경험의 의미를 다시 구성하는 거거든요. 아, 재구성. 그렇죠.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이해를 좀 심화시키고 또 자신감까지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까지요? 그리고 과거 경험들을 다시 보니까 또 새로운 의미가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대학원 때 참여했던 집단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했던 다학제 협업.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같이 하는 거요? 네, 맞아요. 의사, 간호사, 다른 전문가들하고 같이 환자를 도왔던 그런 경험들이에요. 처음엔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이 경험들 모두에서 내가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일하는 걸 즐거워하는구나 이런 공통된 흥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와. 혹시 당신이 과거에 좀 몰입했거나 즐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공통된 패턴 같은 게 보이시나요? 그럴 수 있죠. 이게 겉보기엔 되게 동떨어져 보이거나 혹은 무의미해 보이는 활동 속에도 사실은 이미 개인의 어떤 흥미나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미요? 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의식적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자의 경우처럼요. 이걸 통해서 내가 조직 내에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걸 선호하는구나. 이걸 명확히 알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계획에 없던 일들이 오히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죠. 네, 병원 수련 중에 맡게 된 자살 생각 척도 연구 참여. 이게 자살 생각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만드는 연구인데 이것도 그렇고 나중에 연구실에 합류한 것도 사실 처음부터 막 간절히 원했던 건 아니었다고 해요. 진짜요? 네, 오히려 다른 기회가 좀 덜 부담스러워 보였거나 아니면 원하는 자리가 없어서 약간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경험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이 부분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경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평가절하 하기 쉽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우연들이 어쩌면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발판이 된 거죠. 당신의 경력에서도 혹시 원래 계획엔 없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했구나 이런 순간 없으셨나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관련 논문을 찾아 읽고 또 현직자들에게 직접 질문하면서 정보를 얻었던 과정.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적극적인 정보 탐색. 네. 기업 상담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실제 업무 환경은 어떤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 막연했던 불안감 같은 게 많이 줄었다고요. 이게 바로 정보 탐색의 중요성을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학술 자료를 찾아보거나 해당 분야 사람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이런 적극성. 적극성. 네,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기업이 진짜 원하는 역량이 뭔지 또 내가 원하는 환경이랑 얼마나 맞는지 그 간극을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극을 가늠한다. 좋은 표현이네요. 그리고 저자가 거의 10년간의 진로를 돌아보면서 이 자기 이해를 넓히고 시야를 넓히는 과정 자체가 참 소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심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뉴어, 그러니까 대학에서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님조차도 여전히 진로 고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아, 이게 정말 평생 계속되는 여정이구나 싶더라고요. 아,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요. 저자도 기업에서 이제 3년 차인데도 계속 자기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내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런 일에 보람을 느끼고 또 이런 일은 힘들구나. 처럼요. 경험을 통해서 만족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면서 진로는 계속 구체화되는 거죠. 한 번 정하면 끝.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인 것 같아요. 당신의 정말 다양하고 때로는 좀 흩어져 보이는 그런 경험들도 잘 보면 나라는 중심으로 충분히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네, 그렇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우연이나 혹은 차선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아, 우연의 중요성.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노력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더 밝혀준다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자는 과거의 선택들 속에 자신의 흥미나 가치가 이미 숨어 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어쩌면 무심코 지나쳤거나 혹은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과거의 선택이나 활동들 속에는요. 어쩌면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당신의 미래 진로의 방향성, 그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와, 좋은 질문인데요. 한번 찬찬히 조용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던져봅니다.